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섬이 정말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섬이 4,200개 정도인데 이마저도 지적도상에 잡히지 않는 섬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죠. 사람들이 사는 유인도보다 무인도가 훨씬 많고 무인도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무인도는 지금의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이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학과 완전 초창기 때부터 수강을 해오신 학생분이 본인의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경험담을 투고해주셔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대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마주한 무인도의 이야기입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초반 당시 30대였던 저희 할아버지는 선장이신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목포에서 민어 어장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포 바다에서는 민어가 정말 많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민어는 잡혔을 때 우는 소리가 엄청 큰데 수많은 그 민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해안가에 있던 마을까지 어렴풋이 들릴 정도였다니 어느 정도였을지 잘 가늠이 되질 않네요. 때는 민어가 한창 잡히는 6월 중순,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선원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밤 어둠을 뚫고 민어를 잡기 위해 출항을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만선의 기대를 품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태운 배가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바다로 서서히 나가던 중 엔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뱃머리에 있던 석유등만이 한 줄기의 빛을 뿜고 있었죠. 배에 있던 할아버지와 선원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베테랑 선장이셨던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원인을 몰라서 끙끙댔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작은 어선에는 통신장비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더군요. 따라서 인접 어선들에게 구호를 요청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증조할아버지는 다른 어선들이 몰리는 흔한 어장을 피해서 본인만이 알고 있는 황금 어장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주위는 캄캄한 바다, 고요하고 한없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희미하게 섬이 보입니다. 그 선원의 말에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선원들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으로 향했죠. 정말로 그 선원의 말대로 멀리 희미한 실루엣의 섬이 보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선장으로서 빠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현재 조류의 흐름이 그 섬의 방향이라서 1시간 정도면 그 섬에 닿을 수 있어 보였죠. 증조할아버지는 그 섬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조류의 어선을 맡겼습니다. 1시간 정도 조류를 타니 배는 섬에 무너져가는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증조할아버지는 아니 이 섬은? 이라고 소리를 쳤죠. 때는 1960년대 북한 무장간첩의 대남 침투가 빈번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간첩들이 서해 있는 작은 섬을 거점으로 삼고 공작 접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배 정책으로 주민들이 모두 떠난 무인도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이어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여기 땡땡도야. 저 쓰러진 편말을 봐. 배 선착장에 있는 쓰러진 편말에서 섬의 정체가 드러났죠. 할아버지와 선원들이 식량과 짐을 챙겨 배에서 내리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증조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도 이 섬의 존재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 박수가 살았던 곳이 여기였구만. 과거 할아버지가 거주했던 마을에는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용했던지 그 무당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하지만 이웃마을 유지의 점을 봐주다가 부인이 곧 죽는다는 신점을 내놓게 되었고 실제로 부인이 갑자기 죽자 유지로부터 그가 내린 저주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 죽었다는 모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는 유지가 고용한 장정들에게 심하게 맞아 두 눈이 실명되었고 큰 손가락질과 욕을 먹으며 마을을 떠나게 되었죠. 박수는 이곳 땡땡도에 작은 집을 짓고 외로이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섬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 점을 보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더군요. 그에게 감정이 없었던 증조할아버지의 마을 사람 몇 명도 때때로 찾아와 안부를 묻고 생필품들을 건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했고 북한군의 유격대 보트가 그 섬을 덮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섬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당했고 그 무당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무당은 죽기 전 유격대에게 마지막으로 굿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추측컨대 아마 살을 날리는 굿이었을 거라고 하네요. 당시 유격대는 의아해하면서 구경거리나 삼자고 이를 허락했고 박수는 생애 마지막 굿을 하고 그들로부터 총살을 당했습니다. 인천 상륙으로 국군의 전세가 역전되고 군경 수색되는 섬을 찾았지만 잔인한 학살의 현장만이 그들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몇몇 사람들이 어업활동을 위해 섬에 들어왔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그 섬은 다시 공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완전히 버려졌던 거였죠. 증조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와 선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회복하고 섬을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죠. 섬의 면적은 작은 편이었는데 폐 선착장을 기점으로 몇 채의 폐가가 보이고 예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사람들은 목을 축이고 폐가에서 잠을 청했죠. 날이 밝아오면 모닥불이라도 지펴 혹시나 지나가는 배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걱정을 안고 잠에 든 새벽, 오줌이 마려워 일어난 할아버지는 선원 한 명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와 다른 선원들을 깨우고 모두 없어진 선원을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저 산등성이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죠. 모두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했고 불빛이 깜빡거리던 그곳에는 작은 초가집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초가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아주 진한 향냄새가 나고 있었죠. 모두들 심장은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일동 얼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진해서 마음을 크게 부여잡고 먼저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증조할아버지와 선원들도 들어갔죠. 문을 열고 마주한 작은 한 칸 방에는 섬에 내릴 때 챙겨온 식량으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이 있었고 그 앞에 향로에는 향이 8개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벽에는 무서운 무속화 그림으로 가득했죠. 없어진 선원은 그 제사상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그 선원을 깨우자 그 선원은 이내 일어났는데 본인이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했죠. 일행들은 이 상황에 대해 크게 추궁했지만 선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하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이어지고 증조할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박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본인의 명복을 빌어줄 사람들을. 그리고 본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준 섬 사람들의 명복까지도 말이지. 증조할아버지의 말이 끝났지만 할아버지와 선원들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나. 우리 모두 박수와 사람들의 영면을 빌어주자고.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선원들은 제사상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박수와 섬 사람들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큰절을 2번 올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피워져 있던 향불 8개가 전부 꺼졌죠. 모두가 그 순간 감았던 눈을 뜨니 현장은 초가집이 아닌 그들이 잠을 청했던 폐가였습니다. 그리고 날은 환하게 밝아 있었죠.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어젯밤의 산속 초가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밑동이 잘린 고목만이 우두커니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었대요. 그들은 말없이 짐을 챙겨 폐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어선에 시동을 걸었고 경쾌한 소음이 작은 섬을 휘감았습니다. 바다는 너무 잔잔했고 고요했으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선원들은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눈치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배는 마을에 도착했죠. 마중 나온 마을 사람들이 민어는 많이 잡았는가 하나같이 물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물이 끊어져서 하나도 못 잡았다는 너스레를 떨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뱃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더 이상 이 가업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때 할아버지께 이걸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섬은 지금도 사람 살아요? 아니, 그 모습 그대로겠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사람이 살았던 무인도에 들어가셨던 거네요. 그리고 그 섬에는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 있었다는 건데 죽어서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합니다. 세간에는 그 섬에서 죽은 귀신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죽어서도 섬에 갇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승천도 못한다는 건데요. 옆나라 일본에 귀신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섬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속설도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무인도에 갈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보통 영화에서나 접할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인도가 약 3,000개나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갇혀 있을 상상하니까 더 무섭기도 하고요. 못 모르고 갔는데 이렇게 귀신 나오거나 예전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 섬뜩하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